자, 19번. 생활지도의 활동 중 정치활동으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입니다. 학생의 희망 및 능력에 맞추어 동아리를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배정하는 활동이 정치활동이고, 학생이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도와주거나 안내하는 활동이 정치활동입니다. 네, 정치활동이란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란 취업지도, 진학지도, 학과 선택지도 등에 있어 자신과 진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기 자신의 자리매김을 현명하게 하는 데 주력하는 활동이다. 정치활동에는 교육정치, 학교선택, 학과선택, 특별활동부서 선택 등과 직업정치, 직장의 선택, 진로선택, 부직 알선 등이 있다. 여기서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가정환경, 교육관계, 심리적 특성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은 학생 이해활동, 조사활동이고요. 생활지도를 1차 완료한 후 학생이 적응 상태와 변화 정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추수활동이라고 합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상담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왜곡된 지각과 신념에 기인한 것임을 깨닫도록 논박하는 것입니다. 네, 답이 3번이고요.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이론 주창자인 앨리스는 인간의 심리적 고통은 대부분 비합리적인 정서적 반응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노이로제나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적응적 행동이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논리적이고 융통성이 결여된 사고에 의하여 생긴다고 주장했다. 상담이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인 상념에 근거를 둔 적개심, 분노, 죄책감, 불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그릇된 상념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내담자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일치를 정신 건강의 지표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이고요. 주요 상담 기법으로 자유현상, 꿈의 분석, 전이의 분석, 저항의 해석이 있는 것은 정신분석적 상담이고요. 내담자는 부모, 어른, 아이, PAC의 세 가지 자아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사거래 상담, 심리교류 분석입니다. 고정검사 이론에서의 문항변별도, 네,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설명을 옳은 것, 각 문항의 학생들의 능력 수준을 구분해주는 정도를 나타내고, 검사 총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문항 변별도가 높은 문항에서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다 였습니다. 네, 문항 변별도는 문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피험자의 상하 능력을 잘 변별해내느냐를 뜻하는 것으로 검증 결과로 얻어진 수치를 변별도 지수로 한다. 이는 검사의 총점이라는 내적 증거에 의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뿔마 1 범위에서 표시된다. 그 기억에서 문항 변별도 지수는 0에서 100이 아니라 뿔마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디귿에서 능력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계산하면은 문항 변별도가 동일한 게 아니죠. 문항 변별도 다르게 나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기억 리을입니다. 피아제가 구분한 아동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성인기까지 확장했고, 길리건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 남성 중심의 이론이며 여성의 도덕성 판단 기준은 남성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피아제가 구분한 아동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더 세분화했다. 주로 아동을 위주로 한 연구를 성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연령에 따른 도덕적 발달 단계를 더욱 체계하였다. 즉 3수준 6단계로 구분하였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은 어떤 국가나 문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도덕성 발달의 각 단계는 중요한 도덕적인 결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고체계라고 하였다. 니은에서 도덕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성인에 의한 사회적 전수가 중요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아동의 도덕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사들은 일반 교과는 물론이지만 특히 사회과의 수업 계획에서 가상적으로 꾸민 것 또는 실제로 있었던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길러주는 거지. 네, 사회적 전수가 중요한 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사회계약 정신의 도덕성은 사회계약 지향적이며 개인의 권리 존중 가치나 관점의 상대성을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착한 아이 지향적인 단계는 3단계로 대인관계 조화 지향적인 단계의 특성입니다. 여기서 사회계약 정신지향 단계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잠깐만요. 착한 아이 지향적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하나의 지향적인 단계 세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길리건은 이제 남성이 성인까지 4단계와 5단계로 길리건이 그 콜버그가 남성이 성인까지 4단계와 5단계로 발달하는 반면 대부분 여성은 4단계로 머문다고 주장한 것은 길리건이 문제가 있다. 콜버그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 정답은 디글 리을입니다. 개인을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류 선발 배치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 가치를 내면하여 구성원의 동질성 확보한다. 디글 리을이 기능론이면 기영리을은 갈등론이겠죠. 기존의 계층 간 사회 불평등을 유지 심화하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노동력을 양산한다. 이게 갈등론이죠. 네. 기능주의 사회학은 사회유기 최소를 입각하여 학교를 사회유지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 사회와 사회선발, 사회통합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진술한 거.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학업 성취가 올라가리라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로젠탈과 야콥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가 학생을 인식하는 모습에 근거하여 오랫동안 상호작용할 때 끝내는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대 효과를 자성예언이라고 표현했다. 자성예언의 결과는 self-fulfilling prophecy, 자성예언의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는 긍정적 결과를 피그말리온 효과, 부정적인 결과를 골렘 효과라고 붙였다. 젠스는 소수인종의 학업 성취가 낮은 이유는 환경적 요인이 아닌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봤다. 네, 유전적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콜만은 학교 시설 자원이 가정 배경보다 학업 성취에 더, 이게 반대로 되었죠. 콜만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정 배경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번스타인은 그 노동자 계층 자녀의 학업 성취가 낮은 이유는 가정에서 제한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업 성취가 낮은 이유는 정교한 언어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제한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기관이 아닌 거. 정답은 잠깐만, 여기 답을 안 써놨네. 잠깐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해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 학원. 네.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아니니까 답이 1번이고요. 네. 평생교육기관은 관할청에 보고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육감에게 신고된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장분의 사설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및 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해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을 학교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교사는 교수자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학교장은 관리자로서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일에 집중한다. 과학적 관리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격화된 기업 간의 경쟁 및 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 합리화의 요청에서 대두하였다. 이는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여 노동자와 자본가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 이 이론은 학교에 최초 적용한 것은 보비트로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강조하였다. 가능한 모든 시간에 모든 교육시설을 활용하고 교직원의 작업 능률을 최대로 유지하며 교직원의 수를 최소로 감축시키고 낭비를 최대한 제거하고 교직원들에게 학교 행정 맡기지 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도록 하고 학교는 산업체, 학생은 생산품, 교육 방법은 생산 방식, 교원은 생산자에 비하고 생산자, 교사에게 작업의 성격과 목표를 자세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학교장은 구성원들의 동기를 파악하여 내재적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고요. 학교장은 학교 조직을 개방체제로 파악하고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개방체제 이론이고요. 교사 간의 적절한 갈등은 학교 발전에 도움된다 보고 학교장은 적절한 갈등 자극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갈등관리론에 해당합니다. 변혁적 지도성,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입니다. 그럼 1, 2, 4번이 변혁적 지도성 행동이겠네요. 그럼 1, 2, 4번은
학교 구성원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높은 기준의 도덕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다. 학교 구성원과 더불어 학교의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하여 학교의 변화를 도모한다. 이게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 행동이죠. 네. 보상 제공하고 대가로 주어진 가업을 달성하고는 거래적인 거죠. 네. 전통적 지도성을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타협이나 교환적인 활동으로 본다. 이를 교환적 지도성이죠. 교화적이 아니라 교환적 지도성이라고 하는데, 교환적인 지도성 이론은 대체로 지도자, 추종자 간 지도성 이론의 비용 효과의 교환 관계로 수행된다. 변화지향적 지도성은 특성이론, 상황 적응 이론에 이르는 여러 연구는 지도자가 폐쇄 체제적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 체제 외부에서 오는 영향에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된다. 변화지향적 지도성은 1970년대 후기부터 학교가 개방체제로서 교육체제의 내적 요구와 외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지도성 이론으로서 변화지향적 지도성 이론이 등장하였다. 자, 교육공무원의 징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경책 2번입니다. 견책된 자는 직무에는 종사하지만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은 가벼운 게이며 직무에는 종사하지만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정직된 자는 직무에는 종사하지만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받지 못한다. 전액 삭감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해임된 자는 잘리고 3년간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파면된 자는 잘리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공무원 관계로부터 1년간이나 5년간이고요. 해임은 이제 3년이고요. 네. 해임된 자는 신분 보유 안 하고요. 3년 잘리고 3년간입니다. 3년간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직된 자는 여기서 보시면은 직무엔 종사하지만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전액 삭감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직된 자는 이제 직무에는 종사 못하고 3개월간 직무에는 종사하는데 이제 전액 삭감이 되는 건가? 여기서 보시면 좀 해설이 좀 잠깐만요. 교육공무원 정직에 대해서 봅시다. 교육공무원 정직. 직무 배제하고 보수 전액 삭감하네요. 승진 및 승급도 제한하고. 교육공무원이 정직되면 직무 배제되고 보수 전액 삭감하고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네요. 18개월 동안. 네. 130쪽. 그리고 자, 이제 29번 학교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답은 2번입니다. 학교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단위학교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 회계에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에게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학교의 장입니다. 교장입니다. 단위학교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학교 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에 2월 말일에 끝납니다. 매년 1월 1일, 12월 말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 회계 수입에 속합니다. 속하지 않는다고 쓰였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답은 4번이고요.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지식과 이론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것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평생교육의 하나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지식과 이론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 교육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평생교육 논의가 본격화된 데에는 유네스코 역할이 컸고,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의 기본적 성격을 교육 시기의 연장과 교육장의 확대 등에서 찾으려고 했고,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논의가 본격화된 데에는 유네스코의 역할이 컸다. 특히 1971년 유네스코 교육발전국제위원회를 발족시켰고 1972년 세계교육의 해 기념일 과제로 평생교육의 채택을 결의했고요.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의 기본적 성격을 교육시기의 연장과 교육장의 확대 등에서 찾으려 했고, 우리나라 헌법 31조 5항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교육사상가의 교육사상과 실천에 대한 설명 2번이 답입니다.
페스탈로치는 빈민가 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며 노작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맞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빈민가 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며 노작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루소는 아동 중심의 소극적 교육을 강조했고요. 프레벨은 은물, 노작, 자기활동, 연속달의 원리를 강조하고 교육 내용으로 종교, 자연, 수학, 언어, 예술, 노래, 그리기, 만들기, 춤추기를 중심으로 한 유아 교육을 강조했고요. 헤르바르트가 제시한 주 수업의 형식 단계설에서 체계화 방법은 치사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전심이 아닌 치사의 과정에 해당되고 프레벨은 여기서 보시면은 종교, 자연, 수학, 언어, 예술을 중심으로 한 걸 가르쳤고 종교, 자연, 수학, 종교, 자연, 수학, 유학을 강조하였다. 프레벨은 음물, 노작, 자기활동, 연속달의 원리를 강조하고 종교, 자연, 수학, 언어를 유아 교육을 강조하였다. 뭐야? 해설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걸 많이 찾게 되네. 잠깐만요. 일단 3번은 제끼고 이제 2번 맞는 거고 1번 보겠습니다. 루소는 아동 중심의 소극적 교육을 강조했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적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프레벨이 이게 틀린 건데요.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3번이야? 잠시만 프레젤 있네. 제가 이걸 베껴온 것 같은데요. 답 2번에서 이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프레벨은 유아교육 강조한 거 맞는데 좋아하고 교육 내용으로 종교, 자연, 수학 언어, 자연 수학 언어, 예술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강조. 뭐야? 이 해설이 좀 이상한데요. 해설이 좀 이상합니다. 프레벨은 유아교육이 아니라 청소년기 교육. 네. 프레벨은 청소년기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겠네요. 132쪽. 종교, 자연, 수학, 언어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을 강조했다. 네. 여기서 제 GPT한테 다시 풀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아마 2번이 나올 것 같아요. 2번이고, 네. 프레벨은 유치원의 창시자로 유아의 자기활동, 놀이, 음물, 작업, 노래 등을 프레벨은 유치원의 창시자로 누나 문 좀 닫아줘. 프레벨은 유치원의 창시자로 유아의 자기활동, 놀이, 음물, 작업, 노래 등을 중시했습니다. 종교, 자연, 수학, 언어 중심은 아닙니다. 네. 종교, 자연, 수학, 언어는 아닙니다. 종교, 자연, 수학, 언어는 청소년 교육입니다. 종교, 자연, 수학, 언어 중심 청소년 교육? 아, 그렇군요. 프레벨의 핵심 유아교육 사상은 다음이 중심입니다. 은물, 기프트스 아니요. 자기활동, 놀이, 음물, 작업, 유치원, 아동의 내적 발달, 신성과 자연조화. 대표 유아교육의 특징은 네. 프레벨은 놀이, 음물, 유치원, 모튼테소리는 감각교육, 그리고 드위는 경험 중심, 페스탈로치는 노작 가정교육. 종교 자연과의 합일과 같은 철학적 배경은 프레벨 사상의 기반입니다. 수학 언어 중심 교육 과정은 아닙니다. 답은 3번. 수학 언어는 아니다. 이 선지가 좀 이상하네. 선지 그냥 이렇게
3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설명해줘. 어떻게 고쳐야 맞는지. 프레벨이 유아교육을 강조한 인물은 맞지만 그 유아교육의 중심 내용을 종교, 자연, 수학, 언어로 하는 것이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프레벨의 유아교육의 핵심은 교과 중심 교육이 아니라 유아의 자기활동과 놀이를 통한 내적 발달입니다. 프레벨은 유아가 스스로 활동하고 놀이하고 운물과 작업을 통해 자기 안의 능력을 밖으로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레벨을 정리할 때는 유치원 창시, 놀이 중심 교육, 운물, 작업, 자기활동, 통일의 원리가 핵심입니다. 반면 종교, 자연, 수학, 언어는 마치 유아에게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가르쳤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학, 언어 중심은 프레벨의 대표적인 유아교육 특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레벨에게 종교성과 자연은 사상의 배경으로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의 중심 방법은 교과학습이 아니라 놀이와 자기활동입니다. 3번은 프레벨은 유치원을 창시하고 유아의 자기활동과 놀이, 음물과 작업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프레벨은 유아의 내적 본성이 놀이와 자기활동을 통해 발현됐다고 보고 음물과 작업을 활용한 유아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프레벨은 유아교육은 맞는데 놀이, 자기활동, 음물, 작업이 중심이고 종교, 자연, 수학, 언어 중심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브리지즈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2번이고요. 이제 옳은 거는 보겠습니다. 옳은 거. 수용 영역이란 구성원이 상급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심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역을 말하고 구성원들이 네. 1, 3, 4번이 옳죠. 그래서 브리지즈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부터 읽겠습니다. 수용 영역이란 구성원이 상급자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심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역, 적절성 검증이란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구성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 전문성 검증이란 구성원이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수용 영역의 안에 있는 경우 교사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보다는 교장이 단독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래요. 모두 참여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의 참여 조건 적절성과 전문성이다. 전문성이란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적절성은 구성원들이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전문성과 적절성 둘 다 있으면 정과정에 참여하고요. 민주적 이해주의 방식이고요. 전문성이 있는데 적절성이 없으면 대안 탐색 과정에서 대안의 결과 예측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집권 방식. 전문성이 없는데 적절성이 있으면 최종 대안의 선택에 참여시키고 민주적 집권 방식이고, 전문성, 적절성 둘 다 없으면 참여시키지 않고 단독 결정합니다. 답이 3번인데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육은 학습자와 교육 내용을 모두 고려하고 교육 내용의 내재적 가치는 선언적으로 정당화되고 교육은 합리적인 사고와 지적 안목을 도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공적 전통으로 학생을 안내하는 과정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년식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전통으로의 안내와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점에 해당하는 정답은 성년식으로서의 교육. 공동적으로 이게 피터스의 주장인데요. 피터스는 교육 개념을 분석 철학적으로 세 기준,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기준 제시, 교육과 훈련의 비교, 교육을 성년식의 비유, 선언적 정당화론을 제시했습니다. 주입으로서의 교육은 지식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넣는 과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교육 내용의 내재적 가치나 합리적 의문론을 강조하는 제시문과 다릅니다. 주형으로서의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틀에만 학생을 맞추어 형성하는 관점으로 공적 전통의 이해보다는 사회학 이능을 강조합니다.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은 가치 있는 문화유산과 합리적 사고를 학생에게 입문시키는 과정으로 제시문 내용이 맞고요. 행동수정으로서의 교육은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 통제하는 행동주의적 입장으로 도덕적 지적 전통의 계승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퇴계 이황이 나왔죠. 근데 서원에 대한 설명인데 퇴계 이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황은 그리고 위인지약이 아니라 위기지약에 두었습니다. 서원의 교육 목적을 위인지약이 아니라 위기지약에 두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황만 보고 서원에 대한 설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서원의 교육 목적은 위인지약이 아니라 위기지약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다 오른선지니까 읽겠습니다. 관악인 향교와 대비된 사학이 서원이고 원교 혹은 학교라고 불리는 자체의 규약을 갖추고 있었고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선현을 숭상하고 그의 학덕을 기리는 제사의 기능도 겸하였다. 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답이 1번 비판적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적 성과를 수용하였다. 교육 현상에 대해 규범적, 평가적, 실천적으로 접근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교육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인간의 의식과 지식이 사회, 정치,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답이 1번 비판적 교육 철학입니다. 비판적 교육 철학은 1960년대 이후 도덕 교길에서 사회의 위기의식이 확장되면서 교육과 교육학의 이데올로기 및 반계몽적 기능에 대한 물음과 함께 전개되면서 출현하였고요. 비판 이론은 인간의 의식이나 지식이 사회, 정치, 경제적 제조건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여 합리적인 인간과 사회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비판 철학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사회적 기형과 불평등, 부정의를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한다고 봤습니다. 비판적 교육 철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토대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구조와 이데올로기가 교육을 통해 재생산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의식과 지식이 사회, 정치, 경제적 조건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고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비판하고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규범적, 실천적 입장을 취합니다. 분석적 교육 철학은 영미 분석 철학의 영향을 받아 교육 개념을 논리적으로 명료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가치 판단보다는 언어 분석과 개념 정합성을 중시하므로 사회 구조 비판이나 불평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홀리스틱 교육 철학은 전인적 성장과 영성 생태적 관계 등을 강조하며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자본주의 구조나 계급 불평등에 대한 사회 비판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프래그마티즘 교육 철학은 경험과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민주적 생활 속에서의 학습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존 듀이가 있죠. 사회개혁적 성격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식 구조 비판이나 이데올로기 분석과는 결이 다릅니다. 자, 26세기 서양의 인문주의 교육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유교육의 이상을 계승하였다. 맞습니다. 네. 자연이나 실제하는 사물을 매개로 하는 실물 교육을 도입한 것은 실학주의고요. 민족적으로 각성된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주력한 것은 19세기 국가주의고요. 고등교육이 아닌 초등교육 수준에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한 것은 19세기 개발주의입니다.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선정 절차를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디귿, 기억, 니은, 리을 순입니다. 학습자 사회 교과의 세자원을 조사 연구를 우선 하고 점정적인 교육 목표를 진술하고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라는 체에 거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명시한 최종 교육 목표를 진술합니다. 타일러는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해 먼저 세차원 사회학습자 교과 전문가를 고려하여 잠정적 교육 목표를 추출한 다음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를 통해 걸러낸 다음 최종 교육 목표를 진술한다. 자, 이제 일종의 블렌디드 러닝으로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고요. 학교 수업에서 학습자는 질문, 토론, 모둠 활동과 같은 형태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꾸로 학습이나 거꾸로 교실을 알려져 있다. 여기서 딱 플립드 러닝이라는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내용을 수업 이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공부한다. 이게 다 플립드 러닝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은 전통적인 수업 구조를 뒤집은 교수 학습이다. 학습자는 교실 수업 이전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나 자료를 통해 기본 개념을 스스로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즉 교실 시간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활동과 응용 중심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제시문과 완전 일치한다. 문제 중심 학습은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다. 수업 이전에 온라인 학습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자원 기반 학습은 교사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와 정보원을 스스로 탐색하여 학습하는 방법이다. 교사 주도 학습은 지식 전달과 교사 설명 중심의 전통적 수업 형태로 학습자 활동 중심인 플립드 러닝과 정반대다.